올 하반기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지금은 방향이 너무나 명확한 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상승장의 극초반이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공급 부족의 누적,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금리 인하. 여기에 더해 제가 최근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2025년 6월자 리포트를 꼼꼼히 분석해 봤는데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유동성 흐름, 국가 예산 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 거래량 등을 한눈에 정리한 데이터가 아주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그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향후 5년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감에 의존하는 그런 투자가 아닌 시장 흐름을 미리 읽고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투자 전략으로 자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매크로 환경을 한번 볼 거고요. 매크로는 이제 전체 시장 상황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공급을 보고, 세 번째는 수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전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국내 주택시장 급등 아니면 완만한 상승,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공급 부족이 누적되었다. 기억나시죠? 한 2, 3년 전부터 부동산 파이낸셜 대출, 이 PF 위기로 주택 공급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지출 효과고요. 즉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발생되는 그 요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인해서 하반기 부동산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백데이터가 되겠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 전체 시장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유동성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나스닥과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비트코인과 아파트 가격의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등락도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물론 시차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발생은 하는데요. 비트코인도 비슷한 추세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M2 유동성과 아파트 매매가거든요. 즉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그 돈의 유동성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싱크로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굉장히 높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2025년도인데 지금 M2 유동성은 확대될 걸로 보이죠.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만 봐도 이재명 정부가 나오면서 추경 30조 5천억 원을 곧 실행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M2 유동성은 30조 5천억 이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파트 매매가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즉 추세적으로 예전 역사적 기록을 봐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즉 2018년 이후부터는 이 국내 아파트 시장은 글로벌 자산 시장과 연동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결국 이 유동성,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됐다, 인상되었다 등이 이 주택 가격에 좀 더 민감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들리는 얘기는 7월부터 지금 추경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즉 이런 재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증가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급 축소, 요거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 다시 드릴 건데요. 공급 축소와 맞물려 2025년도 하반기 주택 시장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 공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부동산원과 R114 삼성증권의 자료를 출처로 해서 지금 나온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전국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 그 다음에 분양 물량, 입주 물량,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인허가 물량은
14년부터 22년 그때 평균은 매년 42만 세대의 인허가가 신청이 되었고요. 24년도 보면은 일단 인허가 신청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허가 된다고 해서 다 분양이 되고 착공을 해서 입주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인허가는 평균과 비슷하게 갔는데 분양 물량을 보면 14년부터 22년은 평균이 38만 세대가 이제 분양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데 23년도부터 보면 23년도는 21만, 24년도는 25만 세대, 25년도는 예측건대 약 한 20만 세대 정도 지금 분양이 될 것으로 나옵니다. 즉 그러면은 지난 14년부터 22년 8년 동안의 평균이 38만 세대가 매년 분양이 되었는데 지난 23년, 24년, 25년 3년 동안은 평균의 한 60% 수준밖에 실제로는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착공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급 물량 지표로서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바로 입주 물량이 되겠는데요. 2016년부터 24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36만 세대가 입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 보면은 28만 세대가 되고 26년은 20만, 27년도도 비슷한 수준인 20만 정도로 입주 물량 또한 평균 36만 대비해서 거의 60에서 70% 수준으로 확 떨어져 있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아파트 입주량이 이제 서울, 경기 및 인천, 그다음 지방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년 뭐 한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는 평균적으로 입주한 걸로 이 그래프 상으로 보이는데 2027년도 되면은 1만 세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공급량이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27년도에 입주한다는 얘기는 지금 25년도부터 늦어도 25년도, 빠르면 24년도에 착공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그 물량이 현재 지금 그 물량이 착공된 물량이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즉 서울 쪽에는 27년도에 입주할 물량은 만 세대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기도 및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 5년 평균이 약 15만 세대, 매년 15만 세대는 입주를 했는데 25년, 26년도는 9만 세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매년 평균 15만 세대 대비해서 올해와 내년 6만 세대의 입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은 과거 5년 평균이 17만 세대인데 25년, 26년 12만 세대로 이 또한 약 5만 세대 정도 부족하다는 게 이 지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즉 이 원인이 22년, 24년 즉 금리가 그때 올랐었잖아요. 22년 6월부터 금리가 이제 인하해서 인상으로 딱 변곡점, 피벗 포인트죠. 그때 이후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셜 대출, PF 경색으로 돈이 안 도니까 실질적으로 인허가는 받아놨지만 공사 착공이 안 돼서 분양도 안 되고 입주도 안 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분양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상반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 되게 좀 힘든 시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대내외 불확실성과 그다음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전부 다 겹치면서 모두 다 관망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양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2028년까지 쭉 이어지면서 공급 감소가 전망되는 현재 시점의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지금 이런 상태고요. 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대한주거 부족, 즉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물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아파트 물량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빌라 되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아파트 자체도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PF 대출도 쉽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시장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거 분양했을 때 과연 완판이 될까라는 리스크가 있어서 아파트도 그만큼 좀 많이 경색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오피스텔 빌라는 더 분양이 안 되겠죠. 완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문에 공급이 더 축소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보시면 아파트 입주량이 이렇게 이제 2014년부터 쭉 나오는데 과거 5년 평균이 매년 한 15,000실 정도의 오피스텔은 계속 입주가 즉 공급이 되었는데 25년, 26년은 평균 2,060실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건 6분의 1토막 정도 난 거거든요. 6분의 1토막이면은 전체 평균 대비해서
얼마죠? 한 17%? 뭐 18%? 그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너무 확 줄어든 거예요. 거의 6분의 1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 아주 심각한데요. 보면은 과거에는 연 20만 세대 이상씩 매년 준공이 되고 공급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아파트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빌라도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도 잘 안 되고 빌라 업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빌라를 짓거나 공급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보면은 2020년도부터는 이제 10만 세대로 하회해서 더 줄어들었는데 2024년을 보면은 정확하게 데이터 숫자는 안 보이는데 약 한 만에서 2만 세대밖에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러면 과거에는 매년 20만 세대였는데 지금은 2만 세대. 거의 이거는 빌라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겠죠. 빌라 워낙 2020년부터 21년, 22년 그때까지 빌라 가격도 같이 급등하면서 그때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를 많이 꺼려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이제 나비 효과가 이렇게 공급에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전체적으로 아파트도 공급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그 비아파트인 오피스텔과 빌라는 그 아파트보다 더 많은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파트 가격 지수로 해서 수도권과 이제 서울 이렇게 일단 두 개 먼저 보시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21년, 22년도에 이제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전부 다 굉장히 높게 올랐다가 2023년도에 바닥을 치고 매매가도 조금씩 오르고 특히 전세 가격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23년도에 바닥을 찍었다가 같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지수가 같이 오르고 있다.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 전세 가격을 이 밑에 받치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에서 매매로 그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지수는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전세 가격 지수는 그대로 쭉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은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즉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그 갭 자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갭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갭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전세 매매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50%고 강남은 40%, 경기도는 60%, 지방은 70%까지 상승했을 경우 매매로 전환되는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붙었으니까 매매로 전환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세 대비 매매가 60%, 서울은 50%.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언제 이게 매매로 변환되는지 그 포인트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는 계속 차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수도권은 전세 가격 상승 속도가 매매가 상승 속도를 초월한 상태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방은 매매가가 하락했고 전세 가격 정체가 되면서 매매가 하락의 압력이 축소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은 2025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각 지역별로 지금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과천이 지금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 11개구, 그 다음에 서울, 성남, 제천, 전주, 논산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광양, 경산, 천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연초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거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울산, 조선업 쪽 관련해서는 요즘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잘 되고 그만큼의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특히 거제나 울산 쪽은 굉장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은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모이면은 그만큼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들 위주로 반등할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올해 연말까지 최소 한 번
많으면 2번까지 금리 인하가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연말 되면 2.5%에서 2%까지 기준금리는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정권 특성상 재정이 확대가 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유동성이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이니까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요즘 주식시장도 지금 막 코스피 3000 넘어가고 불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앞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공급 측면은 아까 보셨던 것들인데 이 아파트 입주량이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다 지금 평균 대비 굉장히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비아파트인 오피스텔과 빌라 또한 오피스텔은 평균 대비 6분의 1, 빌라는 거의 10분의 1로 공급이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전세 가격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 지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부 정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장에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들, 즉 우리 국민들한테 안정적이고 꾸준한 부동산 공급이 있다는 시그널, 그 확신을 꼭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해 줄게. 부동산을 입지 좋은 곳 위주로 해서 계속 공급을 해 줄게. 재건축 규제 많이 완화해 줄게. 역세권에 인센티브 주고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이 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공급을 명확하게 늘리겠다는 확신에 찬 그런 일관성 있는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을 계속 시그널을 보내줘야지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계속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걸 확신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요를 억지로 누르려는 과도한 규제는 없어야 됩니다. 이게 예전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예전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뭐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렇게 때리면서 그 다음에 재건축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 자체는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도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면서 부동산이 폭등으로 가버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수요를 억제시키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왔습니다. 근데 요즘 흘러가는 기류를 조금 보니까 최근에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시장을 떠보기 위한 그런 기사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를 보니까 오히려 대출을 쪼아서 수요를 좀 억누르겠다. 요 포인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을 쪼아서 수요를 억누르고 세제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부동산을 급등은 막아보자 라는 그런 스탠스가 좀 보이긴 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재정 확대는 계속 들어서 M2 유동성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절대 늦출 수가 없어요. 금리 인하는 무조건 될 겁니다. 그런 이제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은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기본 스탠스로 갖고는 있는데 다만 급등만은 막자.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정부가 이 정권에서 특히 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공급이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충분히 그렇게 설득력 있게 주지 못한다면 예전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처럼 폭등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게 저도 부동산 투자자이긴 하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거는 저도 사실 원치는 않아요. 이게 그로 인한 피해도 너무 크고 또 이제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등하고 너무 급락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투자자도 사실은 썩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기를 기대하곤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시장과 교류를 하면서 확신을 주든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딱 봤을 때는 부동산은 오르는 건 좀 확실해 보이고요. 이제 얼마만큼 오르냐 그 문제고, 현재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가 계신다고 하면은 일단 한 채라도 어떻게든 사서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좀 마련해 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분석해 보니 향후 투자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생기셨나요? 함께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주식, 부동산 등 이 자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요동치는 시기를 같이 경험하다 보니 자산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나 개인의 투자 철학이나 실력보다 어쩌면 정치적,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더 편안하고 결과도 좋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시대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빠짐없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